자, 남성 생식기계 장애 대상자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요, 남성 생식기계 구조와 기능을 공부를 하시고요.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생식기계의 진단 검사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전립선 신체 사정에 대한 수행,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관련된 병태 생리와 전립선 질환의 증상, 징후, 그리고 간호 과정, 그리고 남성 생식기계 암과 고암과 기타 부속 기관에 생기는 질환의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남성 생식기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요.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구조와 기능의 이제 이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구조를 먼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음경과 고환, 전립선 등으로 구성됩니다. 음경 내부에는 좌우 두 개의 음경 해면체와 가운데 요도가 지나가는 요도 해면체가 들어있어서 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낭 내부에 위치하는 좌우 한 쌍의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과 정자가 생산되는데 고환에서 생산된 정자는 부고환에서 성숙된 후 정관을 따라 이동하여 정낭에 저장됩니다. 요도와 방광 사이에는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정이 일어날 때 정낭의 정자와 전립선액이 혼합되어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방광과 전립선 뒤쪽에는 직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골반뼈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구조와 기능을 잘 보셨죠?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생식기는요, 음낭과 음경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낭은 복부 골반강 밖에 매달려 있는 피부 주머니, 낭이잖아요, 낭. 스크러툼 해서 피부 주머니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고환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음낭은 왼쪽이 조금 아래쪽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좀 이 고환 자체가 왼쪽이 조금 내려와 있어서요. 이렇게 그림 왜 안 그려지지? 왼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이쪽은 안 그려주는군요. 잠시만요. 고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똑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비끌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 약간 좀 그 위치가 차이가 좀 있는 게 이게 음낭 고환이 한 34도에서 35도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자의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있으면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서로의 이제 열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해부학적인 위치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은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이렇게 갔을 때 똑바로 있다간 똑바로 같이 터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비끌리면서 이렇게 좀 이 손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위험성 이런 것들도 좀 덜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조물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러니까 그 고환의 위치는 왼쪽이 조금 더 처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보통 음낭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열기를 좀 많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추우면 이렇게 주름이 쫙 지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러붙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많이 덥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면적을 좀 넓혀서 이제 열기를 이제 좀 빼기 위해서 축 이렇게 처져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낭은 많은 주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피부 주머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음경은 정자가 여성 생식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성교의 기관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기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해면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펀지가 여기에 이제 혈액이 쫙 들어차 오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이럭션 발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경사면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기부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가 이제 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난임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비뇨기과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근데 기능 정도를 파악하거나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기부전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맞아서요 좀 유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해서 이렇게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혈관들 이렇게 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주사를 잘못 이제 맞으셨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발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끝나고 났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기가 가라앉아야지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이제 서큘레이션이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발기가 유지되니까 주변에 이런 혈관들을 좀 많이 눌러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눌리면서 서큘레이팅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막 시커매져가지고 아저씨가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트로핀 주사를 놔서 이렇게 이제 발기를 좀 빨리 없애는 막 이런 치료를 했었던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지금 오늘 중요한 내용은 여기가 그 해면 조직이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혈액이 빠지면서 이제 발기가 이제 꺼진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생식기는 이제 외부에 이제 음낭과 음경이 그렇게 있었다면 내부 생식기는 이제 고환과 부고환, 정관, 사정관, 요도 그리고 부속선인 안쪽에 정낭, 전립선, 쿠퍼선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내부 생식기의 이제 고환은 자, 남성 생식기의 고환은 여기 간질세포, 고환의 간질세포에서는 내분비선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분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세관에서는 외분비선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정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자 생성,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 해가지고 두 가지 큰 역할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부고환에서는 고환 뒷부분에 있는 가늘고 긴 구조가 이렇게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자가 여기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가 부고환의 여기 긴 구조를 이렇게 가늘고 긴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정자가 성숙이 되고 운반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정시에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부고환 꼬리에서 이제 정자가 쭉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관은 방광 뒤에서 정낭과 합쳐져서 이제 사정관을 이루고 있고요. 정자를 이제 정낭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게 이제 정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1663페이지에 있는 그림 77-4를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환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부고환이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고환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부고환이 이렇게 이제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정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환이 이렇게 만들면 정자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 수술할 때는 여기 이제 정관 수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를 딱 자르고요. 여기가 클리핑 한 다음에 여기를 딱 자르고 이렇게 확 이렇게 찢어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관 수술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불임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시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관이 방광 뒤에 정낭과 합쳐져서 사정관을 이룬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사정관은 전립선을 광통해서 이제 요도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도는 소변이 나오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정관이 요도 뒤쪽에 이렇게 이제 전립선을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사정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으로 이제 정액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액도 배출되는 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서 요도는 소변과 정액이 둘 다 나오는 길이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보면 위쪽이 이제 그 요도, 그 다음에 버자이나, 에이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이렇게 구멍이 두 개죠. 왜냐면 요 두 개를 이제 요도를 이제 같이 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두 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정낭을 보시면 정낭은 전립선 후 상방에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자에 영양과 운동성을 주는 것이다. 정액 성분의 약 한 50% 정도를 이제 분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립선은 정액의 액체 성분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액이 배출됐을 때 이렇게 희뿌연 우유색 같은 이런 물질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전립선액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같이 나와서 정액의 30% 정도 차지해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여기에도 전립선도 이렇게 정자의 영양과 운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립선도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분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정자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 전립선액은 약염기성을 이제 띠고 있고요. 우리가 그 질내가 약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쪽이 때문에 그 균에 대한 방어 때문에 약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정자가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그 정자가 들어가면 여기 질 내 산성 때문에 이렇게 질에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액이 약염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조금 해주는데, 어쨌든 또 정자를 또 살리는 그런 이제 싸고 있는 그런 액체로서의 어떤 역할도 일단 하고 있으면서 영양과 운동성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는 쿠퍼선 있잖아요. 쿠퍼샘 액이다 이렇게, 이건 정말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진하고 맑은 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정액과 함께 이렇게 확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보다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멀리 이렇게 날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 이렇게 가면 그게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액체 성분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산성의 어떤 그 산성의 환경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기 시에는 요도로 분비물을 좀 내보내서 윤활제의 역할을 좀 주면서 그런 그 삽입이 좀 더 이제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여기에 뒤에 넣어놨고 아까 책으로도 보면서 같이 보셨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환이 있고요. 여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졌고 부고환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그 요 선을 따라서 가면서 그 정자가 이제 좀 이렇게 컸고 그러면서 정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이제 정랑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요. 정랑은 여기 요 옆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정을 하게 되면 여기 사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정관은 아까 조금 빼먹었는데 여기 이제 부고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뱃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정랑은 여기 있지 여기 정랑은 여기에요. 제가 좀 잘못 봤네. 그래서 정랑 그래서 여기 위쪽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샘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 사정은 그래서 건강력을 이제 주호소 이제 보실 때 이 환자가 이제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건강 상태가 어쨌는지 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 성적 활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방광 기능하고 배뇨 관련 증상을 세심하게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배뇨 빈도의 변화라든지 소변 줄기의 힘 감소 뭐 이중이나 삼중 배뇨를 하진 않는지 그리고 긴박뇨나 잔뇨감, 야뇨, 혈뇨 그다음에 혈정액증이라고 해서 정액에 이제 혈액이 섞여 나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진을 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 출혈, 분비물 덩어리 그리고 증상과 더불어서 생식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당뇨나 심장질환, 전신질환,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혹시 이제 뭐 이 고환에 영향을 좀 줄 수, 부고환이나 이제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질환들, 그래서 볼거리나 풍진, 당뇨, 내분비 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은 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정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정을 하실 때 문제점은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이제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좀 약간 좀 남자가 좀 가르쳤으면 좀 어땠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제가 가르치나 남자가 가르치나, 그죠. 그닥 차이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즘은 비뇨기과에 여자 의사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좀 있대요. 그 남자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간호사들이 여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못했던 말들을 남자 간호사가 좀 많아지면서 좀 본인들의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또 장점은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생식기계 관련해서 간호사정을 할 때 질문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자가 아니고 간호사잖아요. 그쵸?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호사로서의 어떤 질문의 적절성을 가지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대상자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만, 대상자가 부끄러워하거나 좀 내외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좀 가져와야 될 거는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 질문들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또 생식기계와 관련해서 뒤에 있는 이제 STD 그 성병 관련해서 그죠? 성병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꼭 이게 진술을 좀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성을 꼭 가져와야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꼭 잘 해주시고 좀 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배뇨와 관련한 이제 간호력 수집과 이용하는 피임 방법들, 그리고 고환 자강 검진 유무들, 그리고 옷은 좀 이렇게 좀 끼는 걸 입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66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1666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신체 검진으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신체 검진은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음모의 분포라든지 생식기의 모양, 피부의 상처라든지,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요, 그 이상한 거를 좀 많이 끼워요. 그래서 이상한 거? 이상한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해바라기 끼운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음경 그 피부 아래 조직에다 이물질들을 많이 삽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본인의 어떤 그 성적인 만족감을 그 상대방 파트너에게 주기 위해서라겠는데, 온전히 뭐 그거를 본인의 파트너를 위해서를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파트너의 만족감을 보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이제 확 이제 느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시술을 받을 때 이제 비뇨기과에 가서 좀 잘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소위 야매라고 하는 데 가서 받아가지고요. 그게 이제 막 네크로시스가 생기고 이상한 변형을 일으키고, 거기에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케로이드 체질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뭐 이상한 그 막 이 흉터가 막 이렇게 지면서 막 이렇게 그래듈레이션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조직들이 막 자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좀 병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병에 의한 궤양이 있는지는 아는지, 혹시 이상한 물질이 나오진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제 그 신체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음경과 이제 음낭을 다 들어 올려서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음경은 촉진 시에 이제 덩어리나 압통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좀 몰랑몰랑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좀 만져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도구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 음경의 끝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도구의 위치가 위에 있거나 그 아래쪽에 있거나 해가지고 위치 자체가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 요도구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저기 그 음낭과 이제 고환을 봤을 때 이제 그 음경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고환을 이렇게 보시는데, 그 고환 자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시진을 일단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요. 부종이라든지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이 왼쪽보다 그 내가 좀 잘못 알았나? 고환이 보통 오른쪽이 왼쪽보다 아래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게 아까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일단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위치가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음낭을 촉진을 해서 견고한 정도나 덩어리 유무를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렇게 고환을 좀 먼저 만져보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잘 내려왔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제대로 잘 내려와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잠복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수술을 해서 이제 끌어내려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불임의 주 원인이 되고 또 고환암 발생의 이제 위험 요인이 되기로 하기 때문에 그거가 있는지를 잘 이제 만져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낭 투시라고 얘기를 해서요. 어두운 방 안에서 이렇게 음낭을 이제 불을 투시를 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투시되는 게 이제 정상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환 자가 검진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데, 그 고환 자가 검진은 여자들이 그 유방 자가 검진을 이제 매달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 자가 검진은 보통 언제 했어요? 보통 생리 끝나고 이제 그 3일 이내에 이렇게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건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에 굳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호르몬의 영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환 자가 검진은 일단 본인이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월급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뭐 일일이라든지 말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언제 하냐? 보통은 이제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고환이 충분히 이완이 됐을 때 그때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누워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제 서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그 발판이나 그 욕조에다가 발을 하나를 얹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앞에 이제 거울을 좀 두고 비춰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일단 좀 만지시면서 이제 파악을 하시는데, 자, 그 페이지 1667페이지에 보시면 고환 자가 검진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덩어리나 부종이 만져지면 이렇게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데요. 양손을 이용해서 일단 고환을 좀 만져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만지는데, 정상적인 고환은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탱탱하고 이제 단단한 이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들고요. 거기가 이제 단단한 정도가 또 일정하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고환을 아래 위로 이렇게 굴려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고환 검진이 끝나고 나서는 부고환을 검진을 하시는데, 부고환은 고환의 후 상방에 위치를 하고 되게 말랑말랑한 위치고요.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만지면서 혹시 그쪽도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지, 좀 양쪽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검진을 하실 때 양쪽 고환의 약간의 크기가 다른 것, 이런 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제 좀 만져지는 게 이제 특별한 것들이 이제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해부와 정삭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탈장이 좀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시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이나 병변, 이런 림프절 비대 이런 것들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립선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립선은 무게가 한 20g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밤톨만한 크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검사는 보통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일단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서 검진자가 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요. 그쪽 여기 전립선 있는 부위, 여기 전립선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져봐서 그쪽으로 혹시 이제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지는지 해서 뭔가 불규칙하고 단단하고 고정된 소결절 이런 것들이 좀 만져진다면 일단 전립선 암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딱딱한 거 아닌데 만약에 이제 좀 매끈하면서 대칭적으로 좀 많이 증대되어 있는 게 좀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 양성 전립선 비대이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나 삼출물이 있다면 전립선염을 이제 의심을 하겠죠. 자, 이런 이제 직장 정기 검진, 여기 이제 직장 수지 검사는요,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매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집안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만약에 본인이 어떤 전립선에 뭔가가 좀 초음파에서 뭔가 보였다든지 뭐 이런 좀 관찰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직장 수지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검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직장 수지 검사를 하시기 전에는요, 이 검사 전에 환자가 이제 배뇨를 하고 오도록 먼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뇨를 하고 오지 않고 그냥 검사를 하게 되면 전립선 기저부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배뇨를 하고 오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상 전립새는요. 자, 여러분들 이제 코를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코끝이나 자궁 경관을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궁 경관은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코끝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립선은 이제 코끝을 만지는 이런 느낌을 이제 느낌으로 이제 만져지는다고 이제 하고 있죠. 자, 진단 검사로는 혈청 전립腺 특정 항원 검사다 해서 PSA 검사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PSA 검사, 프로스테이틱 스페시픽 안티젠 검사다 해가지고요. PSA 검사가 있는데 이 PSA 검사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자, 환자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에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 표지자 검사 여러 개가 있죠. 뭐 CA 검사, 뭐 이런 뭐 CA19 검사, 뭐 이런 검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검사들 중에 이런 그 전립腺 암에 관련된 검사는 이제 PSA 검사다. 해서 프로스테이트가 전립선이잖아요. 그래서 P로 시작되니까 이거를 꼭 잊지 말고 꼭꼭꼭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SA density, PST velocity 이런 검사들을 해서 전립腺 크기와 그 전립腺 특정 항원 수치 변화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는 48시간 이내 전립腺 마사지를 했거나 직장 검사 시에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검사하기 전에 이런 그 직장 검사, 으로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PSA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청 산성 인산 효소 검사라든지 혈청 알칼리성 인산 효소 검사, 혈청 육모 성성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전립선에 이제 관련된 검사들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FP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환암 검사예요. 그래서 초기 고환암 대상자의 약 70%에서 증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고환 적출술 후에 이제 상승은 이거는 이제 전이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환 적출술을 하고 나서는 이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AFP 테스트는 고환암 대상자의 약 70%에서 이제 증가되는 검사다. 해서 알파 페토프로틴 검사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테스토스테론 분석 검사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테스토스테론 이제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불임 관련 이제 그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이런 테스토스테론 분석 검사를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매독 혈청 검사는 이제 VDRL 검사 해서 이거는 이제 성병 검사 이제 매독 검사 할 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STD 검사를 이제 하시게 될 때는 임질은 그람 염색 검사 그리고 임균 배양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는 균 배양하고 엘리자 검사 해가지고 일단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립腺 생검을 하시면 이제 확진이죠. 그죠? 그래서 PSA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암이냐? 그거는 아니죠. PSA 수치가 이제 상승을 하면 초음파 검사와 함께 이제 전립선 생검을 해서 전립腺 생검을 했더니 오마나 전립腺 암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립선 생검은 회음으로 해서 이제 채취를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리를 양쪽 걸쇠에다 올려가지고 쇠석위를 해서 이제 그쪽 회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생검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요. 심스 체위를 해서요. 이제 직장 체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음보다 이제 직장 채취가 이제 더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검 전에 직장 지도 검사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립샘액 도말법에서요. 전립샘 암 또는 이제 결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환 생검이 있는데 고환 생검은 무정자증일 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국소 마취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금 절개해가지고 이제 고환 생검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혈구 검사, 이제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빈혈 검사라든지 신기능이 장애 대상자의 이제 상당수가 성기능 문제를 이제 동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분비 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불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 그다음에 요 분석 검사, 요 배양 검사 해가지고
어떤 균들이 배양되는지, 그리고 24시간 소변 검사를 해서요, 여기가 이제 케토스테로이드 17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가 이제 증가되면 이제 고환암을 의심할 수 있고, 이제 감소가 되면 성기능 기능이 이제 부전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검사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는 이제 경직장 초음파 검사, TRUS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직장을 통해 가지고 안쪽을 들어가면서 검진도 시행하지만 이제 생검치는 이제 삽입 부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를 잡는 데에도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반 전사나 전승 촬영에서 이제 CT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MRI 검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액 분석 검사를 이제 시행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난임 검사할 때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출근 전에 이제 보통 오셔가지고 이제 정액을 주고 가시는데요. 보통 정액 검사를 하시기 전에는 환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정액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주의사항은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게 최소 48시간 동안은 금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환자에 대한 이제 검사 중에 이제 보통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바로 제출을 하시고 가시는데요. 이제 도저히 안 되거나 어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땐 통을 받아가서 이제 해가지고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냉장 보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정액이 이제 통에 이제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면 채취하고 나서 30에서 이제 2시간 이내에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실온 상태에서 이제 보관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로 이제 급속 냉독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난임 시술할 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대부분 또 이제 그 정액을 언제 보관을 또 하냐면 만약에 이제 뭐 고환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뭐 항암 치료를 이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요즘은요. 이런 재생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설명이 안 되고 이런 정액을 모아서 냉동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요즘은 이제 이 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가 되면 이제 의료진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설명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좀 지는 부분도 좀 생기고요. 근데 책임을 지는 거지만 사실 이 사람에 대한 기회를 좀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알려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 분석 검사는 운동성 정자가 최소 50% 이상이면서 정자가 전방으로 이렇게 얘들은 무조건 직진하거든요. 그래서 전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정자세포가 60% 이상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액의 양은 1회 사정 시 2에서 한 5cc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5cc인지 기억나시죠? 예, 그 정도의 양이 이제 배출이 되면서 2천만 개 이상이면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천만 개 미만이라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검사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분석 검사는 최소 2회 이상의 이제 분석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는 이제 1000배 정도의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보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자들의 이제 모양들을 다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머리 모양이 약간은 좀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얘들은 이제 안 움직이죠. 이건 다 죽은 애들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다들 이렇게 직진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이렇게 다들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눈쟁이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안쪽에 정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세서 정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이고 있는 정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펌의 이제 모양을 좀 보셨죠? 자, 여기 이제 스펌을 이제 받으러 가면 이게 난임센터에 이제 스펌을 받는 장소인데요. 아저씨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너무 밝으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약간 어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의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도 하시고요. 본인 이제 편하신 자세로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요런 이제 통들을 이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난임센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그 아이디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아기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해당자가 와서 이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을 이제 밖에서 이제 그 안 두들겨요. 왜냐면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할 때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설명이 미리 돼야 돼요. 왜냐면 아저씨들이 하다가 안 되면요. 이렇게 너무 혈압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막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끝까지 해보다가 막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30분이 넘어도 안 나오면 문 열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꼭 이제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배출된 건 한 5cc, 2에서 5cc 정도의 이런 이제 정액이 이제 배출이 되고요.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전립선액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인데 여기 보시면 머리 작은 애, 머리 두 개이네, 꼬리 두 개이네, 너무 좁볕하네, 울퉁불퉁하네, 뭐 좀 이상하게 생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얘는 완따시 크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얘들은 거의 임신에 이제 확률이 없고요. 이런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임신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임신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난임 남성 간호부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렇게 질환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니까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